안녕하세요. 준댄스 필름의 준댄스입니다. 와우! 영화를 수다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쁜 현대사회 영화값은 오르고 있고 볼 건 많고 시간은 없고 이 영화를 과연 내가 지금 영화관에 가서 볼 가치가 있을까? 그 어려운 고민을 해결까진 아니고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와우! 첫 번째 주인공은 4월 24일 극장 개봉한 루카 구아디아노 감독의 신작 챌린저스와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영화 여행자의 필요 이 두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You think that tennis is about expressing yourself, doing your thing. You don't know what tennis is. What is it? 콜미 바이 어 네임, 서스페리아, 본즈 앤 올 등을 연출한 감독 루카 구아디아노의 신작이고요. To have a fashion line, a foundation. Just gonna turn a whole family into millionaires. 131분의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당한 러닝타임, I want you to be my coach. I want you to be my coach. 그리고 젠다야, 조시 오코너, 마이크 파이스트 주연의 에로틱 스포츠 로맨스 영화입니다. Which one of us? This is a game about winning. 간단한 줄거리는 어쩌면 절친 그 이상의 테니스 친구 아투와 패트릭이 테니스 천재 타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치열하고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랠리를 담은 챌린저스입니다. He's not in love with you. What makes you think I want someone to be in love with me? Hey, I love you. I know. You wish you never ever met her at all. 와우, 화끈한 스포츠 에로틱 무비로 예고편 공개부터 나름대로 화제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패스트 라이프스의 감독이죠. 셀린송 감독의 남편인 저스틴 컬스케츠가 각본을 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루카 구아디아노의 차기작이죠. 티어의 각본도 맡았다고 하네요. 흥미롭습니다. 와우. 저는 솔직히 예고편을 보고는 안 끌렸어요. 테니스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는 구아디아노 감독의 영화와는 다르게 단순하다고 느껴졌달까요? 자극적 삼각관계와 스포츠의 결합, 이 두 가지는 솔직히 뻔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무난한 미국 드라마의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또 개인적으로는 루카 구아디아노의 전작이었죠. 본즈 앤 올을 실망을 한 터라 더더욱이 챌린저스를 꼭 봐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관람을 하고 나온 지인으로부터 이 영화는 시네마다 와우 라는 평을 듣고 놓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보게 되었고, 저의 어떤 편견은 오프닝 시퀀스 때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러닝타임 2시간 동안 전율을 느끼는 아주 진 빠지는 시네마적 경험을 했었습니다. 와우. 워낙 비주얼적으로 감각적이고 캐릭터들이 세심한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데 능통한 감독인 건 알고 있었지만 예고편에서 나왔던 것 이상으로 역시 이 감독 캐릭터들이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욕망과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고 센스 있게 잘 다루는구나 라는 인상을 러닝타임 내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한 삼각관계 영화 그 이상의 결과물로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간단한 후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 그래서 과연 이 영화관에서 봐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챌린저스가 테니스 영화인 만큼 이 테니스를 과연 얼마나 잘 표현을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 기대감에 대해서 90% 만족했다. 기대 이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금 아쉬웠던 지점은 생각만큼 테니스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테니스를 영화화하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앵글들과 다양한 촬영 기법들이 쏟아졌다, 찢었다, 와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그래 이게 나왔어야지 하는 어떤 만족감은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테니스에 대한 역사, 규칙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직선적이거나 단도직입적이지는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 그들의 선택과 감독의 메시지가 영화를 보고 나서 단번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스토리, 그리고 잦은 플래시백의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그 퍼즐을 맞춰가면서 깨닫고 충격을 받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자극적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과연 그 인물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것들을 추측해가며 인물들의 선택과 고민의 여정에 같이 동참을 하는, 과연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감각적이고 세심한 연출, 세 번째로 의상과 음악, 비주얼적으로 좀 강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과할 정도로 부응을 해주는 영화였다. 콜바넴 하면 떠오르는 의상이죠. 짧은 쇼츠와 긴 남방 셔츠.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은 각성미 변태가 따로 없어요. 테니스를 칠 때마다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 끝나고 나면은 잠들 때까지 머릿속에 맴돕니다. 보는 눈, 듣는 귀가 아주 즐거운 영화다.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고려사항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편을 보셔도 알겠지만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평범한 삼각관계는 아닙니다. 스포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 둘과 여자 한 명의 사랑, 이런 어떤 질투,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남자 둘의 관계에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보여지고 있고, 그 둘의 우정은 어떤 동성애적 코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혼란을 느끼실 분들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5세 관람가인데 좀 놀라워요. 한국이 이렇게 선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방됐구나 라고 느껴졌던 게 남자 성기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관람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가, 아직 어색한 사람들과 관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고려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볼 수 있죠. 하지만 어색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내 안에 잠들고 있는 어떤 감각들을 깨우고 싶다. 그럼 당장 보러 가십시오. 후회 안 하십니다. 러닝타임 90분으로 홍상수 감독님의 요즘 장편에 비해서는 꽤나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31번째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 이자벨 위베르가 주연이고요. 클레어의 카메라 이후 두 번째 호흡이라 굉장히 반가운 영화입니다. 참고로 김민희는 안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희 나오는 홍상수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쉽더라고요. 내용은 여행자 이리스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어 개인 교습을 하며 막걸리를 마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영화 중반부부터 인국이란 청년의 집에 얹혀 사는 이리스가 나오는데, 인국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인국의 어머니가 대뜸 찾아오면서 상황이 꼬이게 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넘어서 이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플립들과 강변 호텔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관객이 이렇게 많이 웃었던 적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후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훨씬 이야기의 구조가 최근 작품들에 비해서 선명해졌고, 물론 여전히 해석할 여지는 많지만 이야기적으로만 봤을 땐 굉장히 단순해져서
관람이 한결 편해졌고 그래서 어딘가 낯설지만 익숙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관람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촌 방향 시절의 홍상수 술 마시면서 개똥철학 내뱉으면서 한없이 웃겼던 때 그 시절의 홍상수 감독님의 장편들이 그리워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 영화에서 치정 멜로 바람을 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특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듯한데 홍상수 감독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번쯤 요새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을까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봤었을 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스타일이 바뀐 지 오래됐지만 더 이상 남자가 여자 밝히고 바람 피고 그런 이야기는 홍상수 영화에서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소재가 되었습니다. 된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진지해졌어요. 한껏. 그래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내가 알던 홍상수가 아니었네 하면서 또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상수 작품을 저처럼 좋아하고 개봉할 때마다 챙겨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보셨겠죠? 이미 보셨겠죠? 홍상수 감독의 별 생각이 없고 아는 것도 없다 했었을 땐 여러 이유에서 저는 좀 당황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게 영화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매력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는지에 따라 영화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건 흥미롭네요. 이 사람의 영화는 전적으로 감독의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관전 포인트로는 프랑스 명배우죠. 할리우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배우 이자벨 위베르의 편함은 하면서 뭔가 낯선 매력적인 연기, 함께 호흡하는 배우들 간의 케미, 두 번째 호흡이다 보니까 영화를 잘 리드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자벨 위베르의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보셨을 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다. 이자벨 위베르가 주구장창 막걸리 타령하는 영화는 보기 힘드니까요. 이리스와 함께 이제 사는 인국, 그리고 인국 어머니와의 대결, 여기서 아주 빵빵 터졌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웃는다고? 할 정도로 관객분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극사실주의 연기와 대사는 기본적이지만 대사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건드리고 너무 공감이 되는 말들 뿐이어서 이 장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상수 감성 모르면 나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소재가 있죠. 술과 담배.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화에서는 소주 대신 막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라.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영화 보고 나서 막걸리를 안 마신다? 영화를 보다 말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근처 막걸리집을 찾고 가세요. 영화관에서는 솔직히 의리 아니면은 볼 필요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이때 아니면 보기 어렵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리도 있고 홍상수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크고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소박한 영화를 보는 맛이 있거든. 그리고 가끔 혼자 민망하게 웃거나 아니면 같이 웃거나 이런 경험들이 홍상수 감독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었을 때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달려있는 문제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관에 가서 보시길 추천드리지만 앞서 말한 챌린저스와는 다르게 영화관에서는 영화관에서 볼 법한 영화를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챌린저스와 여행자의 필요 이 두 작품으로 영화관에서 볼까 말까 한번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찾아올 볼까 말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이 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때까지 다들 행복하세요.